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골포국과 아라가야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골포국은 이 포상팔국 중에 뭐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그동안에 알려졌는데요. 포상팔국 중에서도 이 가야 쪽에서 제일 큰 나라, 제일 큰 강대국, 해상 어, 대국이었습니다. 황씨의 토템과 지표 지명을 보면요. 거북구자를 썼어요. 거북구자. 거북구자, 이 구자는 원래 땅 이름 구자잖아요. 땅. 그러니까 거북이 땅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거북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 그러니까 그래서 구산이라는 지명을 많이 사용했고요. 중국에서도 그걸 썼다는 걸 아까 보셨죠. 구봉, 거북구자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북구자 들어가는 지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자기들 성씨 황이 들어가는 황산이라는 지명을 많이 썼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황산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죠. 그 황산도 바로 황씨들이 그 처음 그 이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황씨들이 거기 많이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황씨는 황금 거북을 토템으로 삼았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황금 거북. 그리고 이 거북은 장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거북은 오래 산다 이런 뜻이죠. 이 갑골문을 기갑문이라고도 합니다. 거북기자를 써가지고 원래 갑골문이라는 거는 거북 뼈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거기에 이제 홈을 파가지고요. 거기 이제 불을 붙여요. 그러면 뼈가 이제 갈라지죠. 그러면 그 갈라진 금으로 이 점을 치는 겁니다. 길흉을 따지는 겁니다. 오늘 이게 그 주 세력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길합니까 흉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쳤어요. 상나라의 유물이에요, 유물. 그러니까 이 골포국의 골이라는 것은 거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포국이 바로 황씨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죠. 5,500년 전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거북용입니다. 이게 보시면 5,500년 전이니까요. 지금부터 3,500년 전, BC 3,500년 전입니다. 그때도 이미 이 황씨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정교하게 거북등을 새겨놨죠. 그리고 머리는 용입니다. 용. 그래서 거북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씨들이 어, 그 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시대. 구이 중에 황이가 있어요. 황이. 황이. 이 황이가 바로 동이 구이족 중에 그 대표적인 어, 그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지족하고 같이 이 황이족이 바로 동이의 대표적 종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통일족이라는 사실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황국이 멸망한 거는 BC 648년 초나라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그러니까 황국이 그 안씨들 나라보다 용국보다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시의 마산 지역의 옛 지명은요 구산현이었어요. 구산현. 거북자 들어가는 구산현. 그러니까 창원의 구산, 김해의 구봉이 있죠. 그리고 낙동강 하구의 옛 지명은 황산이었어요. 황산.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황산하, 황산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김수로의 가야가 건국된 거는 42년이잖아요. 서기. 그러니까 그거보다 몇백 년 전에 이미 황씨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에 구봉이 있었던 거죠. 김해에 제가 직접 거기도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그 이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들이 바로 구봉에 있는 돌들이 BC 5세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요. 고인돌이. 그 고인돌이 BC 5세기면은 그때 이미 바로 황씨들이 거북구자 봉우리를 짓고 그 지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주인이 고인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황씨란 사실을 금방 알아낼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게 김씨들이 거기에서 구지가를 불렀습니다. 이 구지가는 바로 거북을
밟아 죽인다는 의미예요. 밟아 죽이거나 태워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 김씨들이 들어오면서 이 황씨들하고 이게 대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내주라고 그러면 쉽게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 진왕 입장에서는 위에서는 그냥 좀 양보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씨들이 들어오게끔. 근데 이제 그 당사자인 황씨들은 안 비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이게 김씨들이 북쪽 구봉에 올라가지고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런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황씨들아 황씨들아 정체를 드러내라. 만일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거 구워 먹는다는 건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쌀벌한 이야기죠 이거. 지금도 제사 지낼 때 이걸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거 부르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아무리 옛날 그 노래지만 이거 이제 황씨들을 완전히 모욕하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노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족 간에 분란을 일으킨 노래들을 왜 지금도 부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부르면 안 되는 노래가 구지갑니다. 삼국사기 탈해 이사금 21년에요. 보면은 가을 7월에 아찬 길문이 병사들과 황산진 어귀에서 황산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가야 세력이 바로 황산진 어귀에서 신라와 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황산진은 어디냐면요. 지금 양산하고 김해 사이에 흐르는 이 낙동강 그 어귀를 가리킵니다. 그쪽에 황산 관련된 지명이 있어요. 지금도. 삼국사기 지마이사금 4년 서기 115년에는요. 가을 7월에 왕이 친히 가야를 정벌했다. 신라 봉기 기사입니다.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하를 건너는데 하고 황산하가 나오죠. 황산하는 바로 이게 부산하고 김해 사이를 흐르는 그 낙동강을 옛날에 황산하라고 불렀어요. 그게 낙동강이 아니에요. 옛날 이름이. 옛날에는 그걸 황산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황산강. 그래서 그 지명을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사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찾아보면요, 황씨의 지표 지명은 창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김해에도 있고요, 함안으로도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거제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어요. 그 보시면 먼저 이게 금강국이 이제 김씨들이 나중에 42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기 철기 문명을 이루면서 이 나라 이름을 또 금강국으로 고쳤다라고 삼국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포상팔국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이게 나라 이름은 금강국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황산진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국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여기가 다 황씨들 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요 일부 이 부산 일부 지역까지가 여기요. 지금 어디입니까? 예, 거제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다 이게 황씨들 땅이었어요. 요렇게 예, 여기까지요. 요렇게 구석, 구로지골 그래가지고 이 거제도 북부 지역까지도 다 이게 황씨들 땅이었던 거죠. 원래 여기가 원래 여기는요 이렇게 구포리 구성리 이쪽은요 안야국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구씨들이 거북 지명이 있는 걸 보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결과를 암시하는 겁니다. 여기 칠포국이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안야가 여기 있고 여기가 골포국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 골포국이 있었던 지역을 보면 자, 그 골포국의 이 마산만이 요 해안가지 않습니까? 해안가에 가장 센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야국은 아까 보셨지만 아라가야 세력들이 안씨들이 멸망한 건 BC 611년이고 이게 황씨들이 멸망한 거는 BC 64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한 30년, 37년 이상 먼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금강국,
김씨들이 들어온 거는 AD 4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정도 늦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 황씨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 지역을 이렇게 내주라고 한 것 같아요. 김씨들한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황씨들이 참지 못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금강국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가 마치 금강국 김씨들에서 가야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학회가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 왜곡의 상봉유사의 그 마치 금강국이 가야의 기초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골포가야가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안야가야도 있고. 그 왜 금강가야가 가야의 초기예요? 이게 42년에 가서야 들어온 세력들인데 그거보다 훨씬 전 BC 7세기에 이미 골포가야, 아라가야가 있었는데 그 거제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에 동로국 세력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황씨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영토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바로 해상 왕국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열도로 지나갈 때 다 이쪽으로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 열도로 대마도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서기도 보면은 이쪽에 백제 사시 세력들이 세 명이 와가지고 아라가야 왕한테 골포국 왕한테 그때는 탁순국이라고 이게 불렀죠. 탁순국 왕한테 열도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근데 그거는 코미디죠. 열도로 간 거는 기원 전부터 이미 열도로 가고 있었는데 무슨 BC 3세기에 와가지고 열도로 가는 길을 묻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 서기를 지은 자들이 다 이제 자기들이 한반도에서 열도로 도망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미 3세기 가서야 길을 개척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산면 이쪽이 골포국이 원래 주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제도도 황덕도가 있고요. 연구라고 하는 거북구자 들어가는, 그 다음에 금구, 구로지골 뭐 이런 지명들이 있어요. 거제도에도. 그리고 골포국 이쪽에 보면은 구석이라고 거북돌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가 거북의 꼬리다, 끝이다. 예, 거북의 꼬리라는 뜻이고요. 구두곡이라는 곳이 안야국에도 있고 구성리도 있고요. 구곡도 있습니다. 구포리에.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이 황씨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아요. 안야국을. 여기는 구암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삼기동이 있는데 이 귀자가 거북귀자입니다. 근데 귀산동은요, 신기하게도 귀할 귀자로 바꿔놨어요. 귀산동, 귀곡동, 귀현동은 귀할 귀자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다 이게 지명을 예, 바꿔놓은 겁니다. 이거 왜곡입니다. 왜곡. 지명을 바꿔버린 거죠. 이거 다 거북귀자예요. 그리고 여기 성산패총이 있어요. 이 성산패총은 바로 황씨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적현산인가요? 여기가 황씨들의 성지가 여기랍니다. 구지촌이 있고요. 금강국이 있었던 거기에 구산동인데요. 거기에 구지봉이 있어요. 구지봉에 있는 고인돌에 보면은 BC 5세기경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요. 구지봉은 바로 이게 구자를 쓰던 황씨들의 만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황씨 왕이 고인돌 밑에 묻혔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왕이라고 불렀을지 추장이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기록에는 추장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게 황산진이 여기고요. 이게 이렇게 낙동강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쪽을 이게 황산하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기를 황산강이라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낙동강이 아니고 이쪽 지역은 황산강이었어요. 황산강. 그리고 이쪽에 황산이라는 지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부산 쪽에 구포동이 있고요. 구봉산도 있어요. 거북구자 다 거북구자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이렇게 그 포상 팔국을 보면은 골포국, 이게 칠원에 있는 칠포국, 그 다음에 부산에 있었던 동로국, 부산 동래 지역이죠. 그 다음에 고성 통영에 있었던 고자국, 그 다음에 보라국이 있죠. 나주에. 이걸 이런 선사께서 비정하신 거고, 고사포국, 하동에서부터 곤양까지입니다. 군미국, 진주 사천 곤양이에요. 사물국, 사천 삼천포. 그러니까 그 일본 서기에 그 이 신공항우가 그 이 가라칠국을 정벌했다는 기사는 바로 이 포상팔국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있던 세력들이 열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비미워라 하는 그 일본 왕, 일본 여왕 그 조에다가 갖다가 자기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거기다 갖다가 이 전쟁 기록을 갖다 집어넣는 바람에 마치 여기가 임나 일본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 여기는 포상팔국 전쟁이 이 마한 진왕이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한 세력 일부가 그 열도를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거 어불성설인 거죠. 제가 미국에 그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에 살던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사를 가면 그 열도의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일본 서기를 보면 전부 한반도 관련된 기록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김씨들은요, 왕망의 신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후손들, 김일제, 김윤희 후손들이 중호를 탈출한 이후에 김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망의 이종 사촌이던 김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광무제가 이제 그 신나라를 멸망시킨 불과 15년 만에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주살당할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다 도망간 거죠. 그때 김수로는 산동 지역에서 영산강 유역으로 들어온 걸로 보여요. 탈출한 거예요. 광주에서 화천 신나라의 화폐가 꾸러미치 발굴됐어요. 나주 보감리에서도 화천이 출토됐고요. 해남에서도 출토됐고 제주에서도 출토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수로 세력들이 먼저 이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여기 살다가 아마 이제 그 정치 군사적으로 이동을 시켜준 것 같아요. 김할지는요,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 따르면 요동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로 들어온 게 23년 늦어요, 김수로보다. 그러니까 김수로 왕과 홍항옥의 국혼으로 이제 황씨들이 먼저 살고 있었던 이 김해에다가 땅을 내줘서 가야가 건국됐는데 그 이 구지가는 선주민들이 이제 황실이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 내모는 과정을 노래를 부른 거예요. 상공유사 가락국기는 굉장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 가락국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땅을 밟으며 춤을 추어라. 이게 땅이라는 게 바로 거북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 도무라고. 그러니까 황씨들을 그냥 지근지근 밟고 춤을 추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를 어떻게 모르고 썼겠지요. 이런 선사께서. 예, 거북이를 그냥 질근질근 밟으면서 춤을 추어라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펄쩍 뛰어오를 거다. 이게 용약이라는 건데 용약도 이게 결국은 막 이제 질근질근 거북이를 길을 누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죠. 황씨들이 그 땅을 내준 건데. 전쟁을 했다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황씨들이 비켜준 거예요. 그 선주민들이었기 때문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골포국이 약한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센 나라였습니다. 가야에서 제일 센 나라가 골포국이에요. 아라가야도 아니고 금강가야도 아니고. 김해의 흉노조 김씨들을 왜 받아들였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나라 이름을 가야로 한다.
김씨들은 절대 가야라는 지명을, 아니, 나라명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 물고기라는 뜻의 인도 말입니다. 추경족들이 쓰던 가라라는 말은 빛이란 뜻이에요. 빛. 추경을 나타내는. 김씨들이 무슨 추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불교를 수용하고 전파한다. 불교하고도 김씨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혼인동맹으로 영내평화를 유지한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 열도 진출 교역로를 확보한다. 그래서 허황옥이 그 나중에 이제 국헌을 하러 온 거예요. 김수로가 그 한반도로 이미 들어와 있을 무렵에 그때사 허황옥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김수로가 그 사천 지역에 이제 관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황옥에서 사천 보주에서 왔기 때문에 마치 거기서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코미디죠, 코미디. 그냥 옹해옹해 하고 있는 애기하고 김수로하고 그 이제 어떻게 알고 지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포국하고 이제 골포국이 이제 포상 팔국에 이제 그 맨 앞에 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 벌어진 지역이 어딥니까? 이 창원이잖아요. 창원 골포국이 있었던. 그러니까 골포국이 선두에 선 거예요. 그래서 209년에 아라가야 여기를 공격을 해갖고 점령을 해버린 것이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의 포상팔국 전쟁에 관한 209년 기록을 보면요. 1차 전쟁입니다. 212년에 또 전쟁이 있었어요. 209년 7월 포상의 팔국이 가라를 치려고 모의하자 가라 왕자가 구원을 요청했다. 왕이 태자 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육부 병사들하고요. 육부 병사들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웃 나라들 모든 병사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라를 구해주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팔국 장군들을 죽이고 포로 6,000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 이때 가라는요. 아라국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분명하게 열전에 명시를 했습니다. 삼국유사 피음 물계자전에도 팔국이 모두 항복했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러니까 물계자는 근데 아무 그 전공을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왜 전공을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이 적벽대전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거든요. 적벽대전은요 80만 명이 참가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뻥입니다. 완전히 삼국지 연의에서 그냥 10배 부풀린 거예요. 그 8만도 안 돼요. 8만. 적벽대전에 참가한 인원이 8만도 안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포로만 빼앗은 게 6,000명이잖아요. 포로만. 그러면은 자 신라의 육부 병사들하고 아라가야하고 금강가야도 세력을 보냈겠죠. 지원군을. 그러면은 신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세력을 다 긁어모았고 육부 군사가 다 왔어요. 최소 신라 쪽이 3만 이상은 아라가야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2배에서 3배 이상 가야 되죠. 그러니까 5만에서 최소한 6만이 간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을 한 전쟁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아라가야 이 세력들은요. 안씨들은 무지무지 강한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전쟁이 졌다는 이야기는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력들이 여기를 쳐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포상팔부 전쟁이 왜 아라가야가 졌는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삼국지 한조에 그게 기록돼 있어요. 삼국지 한조는 서기 280년에서 290년에 편찬된 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뭐 포상팔국을 모두 뭐 장군들을 다 죽였다 그러는데 보십시오. 진왕은 올지국에서 통치한다. 올지국이 치소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진왕의 밑에 있는 게 신지입니다. 신지에게는 간혹 우대한 호칭인 신운견지보. 신운 신국의 견지보예요. 아냐 축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냐. 아냐가 바로 아라가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냐가 알라, 하만을 가리키고 안국을 가리키는 거고 이게 안씨들이 나라예요. 또 아냐 축지가 바로 만 진왕의 그 신지로 그 밑에 가서 예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신리야 신분고고 불의구야 진찌렴. 여기는 나중에 212년 전쟁 때 바로 금강국이
부여가야로 아예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나라 이름이. 그러니까 얼지국 진왕의 도읍은 발라잖아요. 그래서 발라국으로 호칭했고요. 포상팔국 전쟁은 보라가라 전쟁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삼국유사에서. 그래서 보라국이 주축이었던 거예요. 보라가 바로 발라죠. 그러니까 골포국이 주도를 했어요. 여기 전쟁은. 예. 그 마산만에서 이게 출발해갖고 그 아라가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골포국이 주도한 전쟁이고 또 예, 가장 길을 잘 알겠죠. 그래서 선도해갖고 아라가야 정벌 전쟁을 수행한 겁니다. 아라가야가 왜 그 정벌됐을까? 그거는요, 친신라 동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진왕이 이 공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었던 골포국이 이제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가야가 결국 마한 진왕체제 편입되고요. 안씨들이 이 보면은 안씨 지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 그 하만을 본관으로 하는 안씨가 없을까? 이게 제 의문인 거죠. 보니까 수능으로 이주된 거예요. 강제로 이주됐어요. 즉 아라가야 축지는 얼지국 진왕에게 복속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북구자 지명이 아까 보시면 하만의 거북구자 지명이 막 여기저기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아라가야 대부분을 골포국이 병합한 걸로 보여요. 하만의 안씨 본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요. 안씨들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경북 순흥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라가야하고 골포국의 전쟁에서는 골포국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